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에릭 웬트 예비역 중장 급부상 충격적 보도입니다. 자, 이게 말이죠. 최근에 우파 성향, 강한 친미 우파 성향의 언론사에서 보도했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 모스탄이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도한 언론사가 바로 여기 이게 아니고요. 자, 여기입니다. 이 언론사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요. 뉴스 앤 포스트라고요. 이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언론입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변질되기 전에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고요. 강한 친미 우파 성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다루는 주요한 뉴스들, 요즘 미국 지금 난리 났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바마하고 이제 전쟁이 터졌습니다. 오바마 게이트 이런 것도 거론이 될 것 같고, 러시아 이슈,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러시아가 개입되었다라는 그런 오바마 측 정치 공작이죠. 그걸 지금 털시 게버더 정보국장을 앞세워서 지금 이것을 이슈화하는 데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했고 조만간 오바마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앱스타인 파일이라고요. 이게 정말 메가톤급 이슈인데요. 거기 아동 성매매를 포함해서 엄청난 어떤 반인륜적 범죄적 어떤 그런 요소가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뭐 완전 노다지가 터집니다. 거기 소위 말해서 딥스테이트 혹은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 어둠의 세력들, 내로남불, 윗선자들, 거기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그야말로 경악할 사람들이죠. 클린턴 부부, 거기다 오바마, 바이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대선 후보였던 해리스 등등 미국의 이제 민주당의 거물급들이 거의 다 총망라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공화당 쪽에서도 아들 부시 이런 인물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빌 게이츠 등등 뭐 수없이 많은 VVIP죠. VVI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지금 망라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것이 이제 오픈될 경우 미국이 이제 뒤집어지겠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엄청난 앱스타인 이슈입니다. 또 피자 게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전체가 크된 하나의 고리로 지금 묶여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거론되는 것이 업무론의 대명사격인 딥스테이트죠. 원래 딥스테이트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그 전에 프리메이슨 이런 것이 더 유명했었죠. 프리메이슨, 뭐 로스차일드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요즘은 글로벌 리스트가 어떻다, 뭐 PC주의가 어떻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뭐 거기다가 카발이 어떻다 이런 말들이 다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조금 뭐 이렇게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글로벌 리스트에다가 일루미나티에다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 전체를 하나로 보고 소위 이제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의 다른 얼굴들 혹은 같으면서도 성격이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서는 지구촌 총사령관이 정의, 선의 총사령관이 트럼프다. 딥스테이트들과 지금 뭐 인류 최후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믿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거대 이슈 속에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걸 서로 간에 지금 폭로하는 그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국내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전부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 카르텔이고요. 중국이 개입이 되어서 거대한 부정선거를 세계 곳곳에서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국이 딥스테이트하고 손을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딥스테이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일각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대부분 딥스테이트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장에 따르면은 그 딥스테이트들이 금융이라든가 돈을 꽉 쥐고 있는데 세계의 이 자본 흐름을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지금의 인류 사회가 살아가는 방식이 각 국가 안에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그 세금을 거두는 기관, 국세청 같은 데죠. 이런 것도 전부 세계 모든 대부분의 국세청 같은 이런 기구도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장악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걸 100%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일부만 그냥 받아들이거나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이해하는 정도지 그 모든 주장을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 따르면요, 지금 뭐 클린턴 부부라든가 바이든이라든가 여기 오바마 이런 사람들도 전부 카게무샤 전부 다 가짜라고 합니다. 진짜는 다 죽었거나 어디 숨어서 산다 그러고
관타나모에서 전부 이 인생 끝났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쿠바에 있는 미군 기지가 관타나모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부 사형됐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요. 노무현도 살아있다. 박원순도 살아있다. 노회찬도 살아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쇼다라고까지 주장하죠. 그거 전체가 제가 볼 때는요. 거대한 음모설인데 그 중에 맞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민주당 좌파 혹은 진보로 불리는 저들에게 뭐 진보도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죠. 그래서 지금 이 음모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주로 우파들입니다. 우파. 미국에서도 우파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부정선거가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이슈이긴 하지만 그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음모설이 있습니다. 자, 음모설 예전에 열심히 그 전파하던 채널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 그분이 다시 유튜브에서 나타나서 방송하고 있더군요. 자, 이런 걸 보시면요. 이 언론사 스탑 더 스틸을 외치고 있는 뉴스 앤 포스트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친미, 애국, 우파, 자유, 보수 뭐 그런 가치를 갖고 있죠. 여기 이제 많은 뉴스가 이렇게 나가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부정선거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충격적 주장을 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 에릭 웬트 예비역 중장이 급부상했다. 와, 우리가 볼 때는 이분도 뭐 잘 모르지만 뭐 저는 지금 읽어봤으니까 지금 알게 되지만 평소에는 모르는 분이잖아요. 이런 사람보다는 뭐 모스탄이라든가 고돈창 같은 이렇게 확실하게 대한민국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거대한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NNP라고 합니다. 뉴스앤포스트를 줄여서 NNP라고 그러는데요. 이 기사를 제가 조금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최근 SNS 상에서 차기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에릭 웬트,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예비역 중장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글이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웬트 전 미국 육군 중장은요, 특수작전 분야 전문가로 한국, 중동, 나토 모두에서 직접 작전과 외교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그는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을 추진했던 인물이고요. 한반도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특수전 학교 사령관, 태평양 사령부 참모총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미국 안보조정관, 나토 특수작전 사령부 사령관 등을 역임한 그야말로 군 핵심 요직을 거쳤다라고 해야 될까요? 실전은 배치된 그 장군들 중에는 그야말로 끝판왕급 그런 경력을 갖고 있네요. 한국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꽤 많은 보직과 여기서 이제 근무 경험을 갖고 있고요. 자, 이분은 1964년 캘리포니아 버클리 출생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웬트 장군은 UCSB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거기서 ROTC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법학과 사회학 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해군 대학원에서 국가안보학 석사를 취득했고요. 보병에서 4년, 특수부대 그린벨에서 30년을 복무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굴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이분이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말 엄청난 이슈인데요. 보병에서 4년, 특수부대 그린벨에서 30년을 복무했다. 이 사람은 타고난 이제 무장형, 무골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웬트 장군은요, 아랍어와 한국어에도 능통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은퇴 후에는요, 해군 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카타르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이 됐지만, 팬데믹으로 의회가 열리지 않아 인준 절차를 밟지 못한 바 있고요. 웬트 장군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한미군 특전사 사령관이었을 당시 한국의 특전사 사령관은 전인범 장군이었다라고 하네요. 자, 웬트 장군이 하마평에 올랐다는 소식은 고돈창 변호사가 주한미 대사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이 됐습니다. 그동안 주한미 대사 후보군에 처음에는 3명이 등장했었죠. 고돈창을 포함해서 모스탄,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계 하원 의원을 역임한 인물 요 3명이었었고요.
나중에는 좌파들이 거기에 2명을 더 이제 첨가해가지고 또 뭐 우리 한국계 보수주의 데모로 불리는 인물 등등 해서 5명까지 이제 이 후보군을 넓혔었죠. 그런데 그때도 이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웬트 장군은요. 자, 아무튼 그 3명, 5명 후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것은요, 모수단 전 국제형사 사법대사의 전언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모수단 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한때 이제 애국 우파 진영 안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주한미국 대사가 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와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이 웬트 장군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의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요, 웬트 장군이 주한미국 대사로 임명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중국 견제의 전진기지라는 것을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하는 하나의 뚜렷한 징후다, 신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LA에서 거주하고 있는 보수주의자라고 스스로 밝힌 한 인물은요, 자신이 그 SNS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에릭을 지지한다. 한국의 상황은 중국에 점점 더 커지고 적극적인 위협으로 인해 일반적인 법적 기준을 넘어섰다. 이게 말이 좀 어색하죠? 다시 제가 수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중국에 점점 더 커지는 위협으로 인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넘어섰다. 게다가 한국은 2015년 미국 대사가 급진 좌파 한국인 남성에 의해 칼로 찔려 테러 대상이 된 전력이 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죠. 조사파 하나가 전주인가 어디선가 당시 미국 대사를 칼로 그었었죠. 그때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런 걸 언급하면서 마크 리포터라고 하는 인물이죠. 전 주한 대사를 언급하면서 피습당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에는 지금 이 웬트 장군 같은 이런 강한 인물이 필요하다. 강한 무권력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주한미 대사가 사실상 지금 공석이잖아요. 대리 체제로 있는데 이 대리 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작품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자신의 의지가 반영이 된 인사를 할 텐데요. 우리로서야 모스탄을 원하죠. 모스탄은 한국인이고 한국인이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어릴 때 미국 갔어요. 학교 가기 전에요. 그래서 미국 말을 한국말보다 훨씬 잘하고 완전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똑같이 하죠. 한국말은 조금 서툽니다. 그 이분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 모스탄 대사는요, 한국의 사정을 애국 우파 자유 보수의 시각에서 100%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세상 무슨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웬트 장군 같은 사람이 아무리 한국을 많이 안다 해도 모스탄만큼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1순위는 모스탄, 뭐 2순위, 3순위는 다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